2019년 1회 전자기사의 물리전자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는 2020년 1회하고 2회는 병합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기출문제도 같이 진행하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572페이지에 61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2019년 1회 기출이 되겠습니다. 번호는 61번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자, 반도체의 에너지 밴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항목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반도체의 광흡수 특성은 불순물 농도에 무관하다. 반도체의 광흡수, 즉 외부 에너지를 흡수하는 특성, 즉 외부로부터 바이어스를 받아들이는 특성,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광흡수하는 특성은 불순물의 농도와 무관하다. 이건 틀린 거예요. 자, 우리가 불순물을 많이 도핑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도핑을 시키면은 그 물질의 정기적인 저항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불순물을 많이 도핑시킬수록 그 물질의 정기적인 저항이 감소가 하니까 전류는 더 잘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를 진성 반도체보다는 실제 소자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적인 저항이 작아진다 이 말은 에너지 갭이, 에너지 장벽이 낮아진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에너지 갭이, 에너지 장벽이 또 정기적인 저항이 증가 감소하는 것은 불순물 농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반도체에 도통되면서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느냐 작게 흐르느냐 하는 그러한 특성은 요놈과 상당히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4번은 틀렸죠. 4번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자유전자예요. 1번은 자유전자. 자유전자는 원운동 안 하는 전자예요. 원운동하는 전자는 속박전자라고 하죠. 그 중에 제일 바깥에 있는 그나마 좀 말랑말랑한 좀 손쉬운 속박전자가 최외곽전자, 가전자라고 하지. 그렇지? 그래서 가전자의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가해서 바이어스 납을 가해가지고 원운동 못하게 자유전자로 탁 전도대로 천일시키는 겁니다. 이동을 시켜버리면 그 물질 랩을 지멋대로 막 당기는 전자. 이게 바로 전류 만드는 전자입니다. 그러면 자유전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전자 에너지를 그 전자는 궤도상의 전자가 존재하는 양자 상태가 존재하죠. 그럼 양자 상태는 에너지 레벨 가지고 에너지 준위 가지고 1번 궤도는 13.6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 레벨의 준위를 갖는 자리이다. 2번 궤도는 마이너스 3.52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 준위에 해당되는 자리이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마다 에너지 레벨로 여기는 몇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물질 내부에 존재하는 그 자리 위치를 에너지 레벨로. 그래서 속박전자는 원운동하는 전자예요. 속박전자는 그 궤도상에만 존재하는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궤도마다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 레벨이 딱딱 정해져 있죠. 1번 궤도는 마이너스 13.6 n제곱분의 1 하는 이런 궤도에 따른 n가 이제 주양자수 궤도 1번 궤도, 2번 궤도 집어넣으면 1번 궤도 에너지 레벨, 2번 궤도 에너지 레벨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궤도는 13.6, 2번 궤도는 이제 1 집어넣으면 4분의 1. 그럼 4로 나누면 되겠죠. 4로 나누면 얼마예요? 4, 3, 12,
446 3.4 일렉트론 볼트짜리가 됩니다. 이렇게 13.6 이러면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 세 번째 궤도는 뭐 1.5 얼마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궤도는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 자리가 궤도입니다. 근데 여기는 에너지 준위가 없어요. 양자 상태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의자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가 존재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운동하는 것은 속박전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자유스러운 전자는 이놈이 탁 이동했다. 자유스러운 전자는 자기 가진 에너지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또 주변의 에너지를 받으면 또 그게 합해지는 거고 이르면 또 거기서 뺄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속박전자는 그렇지가 않고 이건 불연속적인 에너지 레벨을 가지면서 원운동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좀 어려운 문제네요. 1번. 그러니까 여기 61번 1번 지문 맞습니다. 3번 지문 맞죠. 에너지는 양자화된다. 양자화된다는 것이 이 궤도마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양자화됐다 그 말이니까 이건 에너지 준위로 이런 에너지 레벨에 속하는 준위이다. 그리고 1번 궤도는 2개 들어간다고 했는데 원래는 주양자수로 1번 궤도에서 이제 2개를 이렇게 표시했지만은 실제는 이것도 서브 궤도하고 이렇게 2개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궤도에도 여기 전자 하나는 여기, 하나는 요렇게. 또 두 번째 궤도는 전자가 8개 들어가죠. 8개 들어가는 것도 요건 ES2, 요건 1S2죠. 1S2. 이건 ES2 또 EP6 이렇게 되는 겁니다. 8개라고 그냥 한꺼번에 이야기했지만 정확히는 ES2 여기 하나씩 들어가죠. EP6 6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냥 서브 궤도 6개니까 각 궤도에 하나씩 전자가 위치하는 거니까. 그래서 토탈 8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궤도는 또 3S2, 3P6 하면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개가 표현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양자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전부 불연속적인 에너지 레벨이 양자화되어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런 주기적인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양자 상태가 이런 주기성을 갖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궤도마다 1번 궤도는 2개 그랬는데 그것도 이렇게 2개 서브 궤도로 2번 궤도는 8개 그랬는데 이러한 서브 궤도로 이렇게 이런 주기적인 분포를 가지면서 모든 전자의 전자 배치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61번은 2번도 맞는 거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P형 반도체의 정기적인 성질을 바르게 설명한 것. 이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알죠. P형 반도체는 3가 원자를 도핑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4가 원자가 있어야 되는 실리콘 자리에 3가 원자가 들어오니까 전자 하나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3가 원자 하나를 도핑하면 전공 하나가 탁 탄생하는 겁니다. 3가 원자 100개 집어넣으면 전공 100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가 원자의 다수 캐리어, 3가 원자를 도핑한 불순물 반도체를 P형 반도체라고 하고 다수 캐리어는 전공이죠. 소수 캐리어는 전자지만은 다수 캐리어 전공. 그리고 3가 원자가 하나 도핑이 되면 전공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전공은 전자 하나를 받아들인다는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전자를 유인하는 거니까 전자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전자가 하나 싹 들어오면 그 있던 전자 자리는 또 공백이 생기니까 전공이 마치 지가 이동한 것처럼 실체는 전자죠. 전공은 전자를 유인하는 거지만은 마치 전공도 전자처럼 움직이는 이동하는 캐리어로 우리가 간주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3가 원자를 전자 하나를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억셉트하는 그런 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억셉터 원자 혹은 3가 불순물 원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기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62번은 4번 전공은
전공이 다수 캐리어이다. 맞습니다. 자, 1번이 틀린 이유가 뭐죠? 3가의 불순물, 3족의 불순물이 도핑이 되어 요까지 맞아요. 도너 준위가 아니라 억셉터 준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야 맞죠. 그 다음에 2번 N형과 접촉하면 플러스로 대전한다. 전공은 전자를 유인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전자를 받아들이면 중성이었던 물질에서 전자가 쏙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극성의 이온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극성이 아니라 마이너스 극성의 억셉터 이온이 되는 거니까 전기를 띈 거죠.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됐다. 그게 억셉터 이온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페르미 준위가 금지대 중앙에서부터 진성 반도체는 중앙이죠. 그리고 N형 반도체는 전도대 바로 밑에 있죠. 상단으로 이동하고 P형 불순물 반도체는 가전자대 바로 위에 있는 겁니다. 중앙에서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4번이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광양자. 두 글자로 뭐죠? 광자. 광양자가 뭐지? 광자. 성이 있었더라면 김광자 그랬더라면 더 알기 쉬울 뻔했는데, 광은 에너지 덩어리다. 광도 하나의 입자다라고 하는 그 입자 이름이 광자입니다. 광양자 줄여서 광자. 그러니까 63번은 광의 입자성에 관련되는 거죠. 광은 에너지 덩어리다. 광의 입자성. 광의 파동성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광은 파동이다. 다 인정하죠. 3000GHz 이상의 굉장히 높은 주파수를 갖고 있는 파장은 굉장히 짧은 파장을 갖는 파동이다. 다 인정하죠. 그래서 광의 파동성에 관련되는 물성 현상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회절 실험, 반사 현상 그런 걸 꼽으면 되겠죠. 근데 광의 입자다는 광을 어떻게 덩어리 입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입자성이다. 이건 뭐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광의 입자성이다 하는 관련 현상은 광전 효과죠. 또 실증 현상입니다. 더 수식적으로 공식화시켜서 실험으로 증명한 현상은 컴퓨터 효과죠. 컴퓨터 효과이다.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광의 입자성 그러면 광전 효과, 컴퓨터 효과 고를 수 있죠. 이런 건 아주 기초니까 특별히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은 에너지 덩어리다. 입자성이다. 그러면 전자의 입자성이다 하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죠. 전자는 알맹이 아니에요. 질량 갖고 있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2승 kg. 입자입니다. 근데 전자를 파동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건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전자를 어떻게 파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전자가 이동할 때는 어느 동안다든지 이동할 때는 파동으로 볼 수 있다. 즉 파장을 갖고 있는 파동으로 볼 수 있다. 그게 그 유명한 드브로이 물질파 아니에요? 그래서 파장 라무다는 P분의 H다. 우리 요 계산 문제 많이 했죠. P라는 건 운동량이에요. MV분의 H 계산하면 파장을 갖고 있는 파동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 이게 드브로이 물질파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이 좀 고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개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2번 컴퓨터 효과. 자, 64번 T코로 0도 K. 절대온도 0도 K는 0도 K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 높은 에너지 레벨 페르미 준위라고 하죠. 여러분들 페르미 준위는 절대온도 0도 K시는 제일 바깥 궤도가 가지는 에너지 레벨, 최고 높은 에너지 준위를 페르미 준위 에너지 레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0도 K가 아닌 T도 K, 보통 우리 실온 상태라든지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전자는 그 궤도에 자기 궤도에 가만히 있지 않고 벗어날 수 있어요. 그때는 확률적으로 정의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점유할 수 있는 확률이 50%가 되는 자리를 페르미 준위라고 한다. 근데 0도 K시에서는 제일 높은, 최고 높은 에너지 준위를 페르미 준위로 정의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64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5번이 좀 고난도에 속합니다. 높은 주파수 응용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되는 반도체 성질이 뭐냐? 이건 이동도입니다. 이건 고난도예요. 이동도, 뮤라는 거 있죠? 이동도. 자, 이동도는 전자하고 전공, 이게 대표적인 캐리어죠. 전류 만드는 캐리어입니다. 그래서 전자하고 전공 중에 전자 이동도가 전공 이동도보다 3배나 빠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배나 빠르니까 전자가 그 장벽을 빨리 지나버리는 거죠. 만약에 TR 같으면 베이스를 빨리 탈출해 버립니다. 베이스 여행하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말이니까 빨리 콜렉터 출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출력 특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차단 주파수. 차단 주파수 그러면 보통 이제 고역을 보통 이야기하죠. 저역이 아니라 고역. 높은 쪽에 쓸 수 있는 한계 주파수. 고역 차단 주파수가 더 높아집니다. 이동도가 큰 것은 고역 차단 주파수가 높아요. 그래서 고주파 특성이 더 양호해진다. 그러니까 전자가 전공보다 차단 주파수가 높다. 왜? 이동도가 3배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NPN-TR이 PNP-TR보다도 월등히 고주파 특성이 좋은 이유가 그렇다. 이동도가 크기 때문에. 빨리 베이스를 탈출해서 벗어나서 콜렉터 쪽의 출력에서 출력 요소로 출력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NPN-TR이 다수 캐리어가 NPN은 전자죠. PNP-TR보다 고주파 특성이 좋은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동도는 차단 주파수, 고역 차단 주파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파라미터가 됩니다. 65번은 2번이에요. 캐리어의 이동도, 그 잘못 타이핑 됐죠? 이동도가 클 것.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6번에 페르미-주니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 페르미-주니의 그 정의부터 또 반도체 페르미-주니 변동사항부터 쭉 종합해서 한 7개 항목이 있었죠. 그건 절대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자격증 시험보다도 공무원 시험, 또 군무원 시험, 항상 시험지 받으면 페르미-주니 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페르미-주니에 관련되는 그 특성 7가지가 있었죠. 절대온도 0도 K시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 높은 에너지 주의를 페르미-주니라고 한다. T도 K에서는, 즉 온도에 무관한 상태에서는 그건 0도 K가 아닌 그런 특정한 온도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50%가 되는 그 준위를 페르미-준위로 정의한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진성 반도체 페르미-준위는 금지대 중앙이다. N형 반도체 페르미-준위는 중앙에서 위로 간다. 즉 전도대 바로 밑에 있다. P형 불순물 반도체 페르미-준위는 중앙에서 밑으로 간다. 즉 가전자대 바로 위에 있다. 그런데 불순물 반도체도 특정 온도 이상이 돼버리면 그땐 진성 반도체 성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미-준위는 금지대 중앙으로 접근한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불순물 반도체 본연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 못하게 되는 겁니다. 특정한 온도 이상까지는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66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상온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점유할 수 있는 최저 에너지 준위가 아니고 전자가 점유할 수 있는 확률이 50%가 되는 에너지 준위를, 에너지 레벨을 페르미-준위라고 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66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67번에 스위칭 시간이 대단히 짧아서 고속 스위칭 회로에 쓰일 수 있는 것. 터널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터널 다이오드입니다. 터널 다이오드는 순바이어스, 자그마한 순바이어스, 자그마한 역바이어스에도 훌륭한 도체가 되는 겁니다. 즉 불순물 많이 집어넣어서 공핍층이 종이짝보다 얄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장벽을 건너뛰는 게 아니라 뚫고 지나가는 터널링 효과를 이용하는 고속 스위칭 소다에 쓰인다.
근데 부성저항이 있다는 거 주목해야지. 부성저항이 있어서 결론은 발진기에도 응용이 되고 있다. 바로 이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7번 4번이에요. 자, 68번에 LED. LED는 발광 다이오드죠. 빛이 나오는 겁니다. 68번. LED와 상대가 되는 게 뭐죠? 포토다이오드죠. 광다이오드. 그래서 두 개는 서로 광통신하는 소자가 되겠습니다. LED는 순바이어 선압을 가해야지. 순바이어 선압을 가해서 이 LED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약 20mA 정도가 되면 그때는 정상적인 전류가 흐르면서 구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전류대가 상당히 뭡니까? 안정한 빛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전류 만들기도 우리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건 순바이어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발광을 하는 거예요. 발광. 그러면 이 녹색 빛이 나올 수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그렇죠. 그것은 이 LED에 사용되는 이 재질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LED는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소자 같은 단일 결정체 반도체를 쓰는 게 아니고 화물 반도체를 쓰는 겁니다. 갈륨비소하고 갈륨비소인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화물 반도체 종류에 따라서 발광, 빨간색이 나올 수 있고 녹색이 나올 수 있고 재질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바이어 선압을 가해주면은 전자가 이동해서 이제 전공 빈 자리로 전자가 탁 들어가면 재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전자가 전공 만나서 재결합을 한다. 그죠? 재결합. 그러면 전자는 자유스러운 전자니까 바깥에 있는 궤도에 있던 전자였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찾아 들어와서 그 전공 자리에 쏙 들어가서 재결합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겁니다. 광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도 방출이 아니고 이건 자연 방출 현상, 전개 발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현상의 소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전공과 만나면 재결합을 하는데 이때는 에너지가 방출해요. 방출. 그래서 이 재질에 따라서 이제 광에너지가 그 색깔의 빛을 발광한다. 방출하는 거니까. 그런 원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이에요. 2번은 틀렸죠. 빛에 의해서 기전력 전압이 생긴다. 빛을 가하면 전압이 생긴다. 이것은 광기전력 효과라고 하는 거죠. 2번 틀렸습니다. 광전류의 증폭이 이루어진다. 틀렸죠. 광전류 증폭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레이저 증폭기라든지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역바이어 선압이 아니라 순바이어 선압을 사용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69번에 접합형 전개 효과 TR의 핀치오프 상태를 설명해 보세요. 접합형 FET의 핀치오프라는 것은 채널이 빵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FET, 접합형 FET는 수도꼭지다 이렇게 연상을 하고 있죠. 그 수도꼭지 그 폭과 길이가 있는데 그 폭이 채널 폭입니다. 그럼 폭이 넓으면 다수 캐리어가 쉽게 이동하니까 전류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역바이어 선압으로 이제 막 압박합니다. 게이트 쪽에 역바이어 선압이 들어와요. 그럼 채널 폭이 좁아지겠지.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물이 졸졸 흐르니까 전류가 작아지다가 더 역바이어 선압을 더 강하게 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를 줬다. 그럼 채널이 이제 빵이 돼버려. 그 모습가 완전히 이제는 뭡니까? 접힌 거죠. 물 흐름이 없다. 그게 핀치오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9번에 핀치오프 전압 계산하는 공식도 있죠. 이런 공식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고, 핀치오프가 됐다는 말은 채널이 빵이다. 두 번째는 채널 저항이 무한대이다. 세 번째는
채널에 흐르는 드레인 전류가 빵이다. 그게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70번에 자개, 자장이죠. 자개, 자장 중에 전자운동입니다. 자장 중에 전자운동. 70번. 자장 중에, 자장, 뭐 자개 같은 이야기죠. 자장 중에 전자운동. 방출된 전자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전압을 가합니다. 그걸 가속시킨다고 해요. 그러면 전자가 이제는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싹 이동하겠죠. 그렇게 해놓고 자장이 형성된 영역으로 들어오면 전자가 쭉 곧장 가려고 등속운동을 곧장 가려고 했었는데 이 자장의 힘을 받아서 이제 운동 형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직각이 수직이죠. 수직으로 전자가 이동해서 들어올 때는 가장 힘을 많이 받으니까 원운동하는 겁니다. 근데 비직각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때 미끄러지는 나선 운동한다고 했죠. 근데 자장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전자가 운동하면서 들어오면 그때는 자장의 힘을 전혀 받지 않는다. 자장의 힘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같던 그 속도를 가지면서 들어오겠죠. 그럼 그 속도 그대로 등속 운동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 알죠? 자장 중에 전자운동.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1번 모스 FET 구조와 동작 원리 중에 가장 옳게 설명한 건 1번이죠. 자, 모스 FET. 자, 71번에 N형이라고 했나요? 채널이 N형 반도체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N형 모스 FET 구조는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주로 증가형 모스 FET 위주로 우리가 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증가형은 채널이 끊어진 겁니다. 자,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P형 반도체로 만들어진 기판입니다. 그렇지? P형 반도체로 만들어진 기판 위에 끊어진 채널. N형 반도체가 이제 채널입니다. 전류로는 통로 끊어져 있죠. 그래서 이쪽은 금속을 칠해 가지고 소스가 되고 이쪽은 금속을 칠해서 땡기는 드레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류 흐름이 발생이 될 수 없어요. 끊어졌으니까. 그럼 이것을 이렇게 연결하면 N형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N형 모스 FET가 되는데 어떻게 채널 만드느냐 하면 이 반도체 위에 산화 절연물을 여기다 주입을 시킵니다. SiO2 산화 절연물이죠. 절연물질 이 안에 주입을 시켜요. 그렇게 해놓고 그 위에는 금속을 칠합니다. 전극을 만들어야 되니까 금속을 칠해가지고 여기에 게이트 단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가 금속으로 전극을 만들었죠. 그 밑에는 절연물이 있고 그 밑에는 반도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예요. 금속, 산화절연물, 반도체. 그래서 게이트 쪽에 플러스의 전압을 인가합니다. 플러스 극성의 전압을 인가해요. 그럼 플러스 극성의 전압을 인가하면 플러스 극성에서는 전기력선이 나가는 방향 아니에요? 나가는 방향. 그렇죠? 그럼 이 절연물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형성되니까 전개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전기적인 힘이 미치는 장소, 전개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P형 반도체는 다수 캐리어가 뭐예요? 다수 캐리어가 전공 아니에요? P형 반도체는 다수 캐리어가 전공입니다. 소수 캐리어가 전자예요. 소수 캐리어가 전자입니다. 소수 캐리어가 전자죠. 그러니까 이 전개는 전공을 팍 밀어버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니까 플러스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이기 때문에 전개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럼 전개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끌려가는 거. 이렇게 끌려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텅텅 빈 영역의 결론은 여기서 소수 캐리어인 전자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유도전자,
유도전자들이 여기 집결해가지고 반전층이 형성이 됩니다. 반전층이라는 것은 P형 반도체의 반대가 되는 반도체층, 반대가 되는 층이에요. 그러니까 P형 반도체는 다수 캐리가 전공 아니에요? 전공인데 반전이니까 반대가 되는 전자들이 여기 집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전자에 의한 반전층, 즉 N형 반전층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도 채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압이 더 커지면 유도 채널이 더 불룩해집니다. 이전압이 더 커지면 더 불룩하고. 그렇죠? 그러면 채널이 넓어지면 전류는 더 큰 드레인 출력 전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채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임계 순바이어 전압, 스레시홀드 전압이라고 하죠. 최소한도 플러스 2V 전압. 이거는 구조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렇죠? VTN 이렇게 할 수 있죠. 최소한도 N형 반도체 스레시홀드 채널 만들 수 있는, 유도 채널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임계 전압이 2V라고 하면, 2V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VGS 전압이에요. 자, 요게 드레인 전류입니다. 그럼 플러스 2V를 가해주면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그러면 3V, 4V에 가면 이제 채널이 불룩불룩 더 커져요. 그러면 커지면 전류가 점점 커지는 임계 전압 VTN 2V짜리라고 하면 3V, 4V로 갈수록 유도 채널이 넓어지니까 전류는 점점 커지는 증가형 특성을 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채널이 없는 모스 FET를 이모스, 인핸스 모스 타입이라고 하죠. 증가형 모스 FET. 채널형은 N채널이죠. 증가형 모스 FET인데 N채널 FET다. P채널은 마이너스 2V를 가해야 순바이어스예요. N채널은 NPN 같은 N채널은 플러스 전압이 순바이어스고. 기억합니까? 이런 구조로 동작이 되는 겁니다. 71번은 1번.